크리 페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평페달도 용도에 따라서 적절한 페달을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요. 마실용으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여기에 이 페달에 스파이크라고 부르죠. 이 스파이크가 날카로워 가지고 신발을 잘 고정시켜 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페달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산악 라이딩을 즐긴다든지 그래블 같이 이렇게 거친 임도, 그런 데를 스포츠 주행하는 분들한테나 적절한 페달이지, 동네 마실용이나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페달은 오히려 좋지 않은 사용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타면은요, 승하차가 잦아요. 그렇게 잦은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만큼 페달에 발을 얹는 동작이 수월해야 돼요. 그다지 신경 쓸 필요 없는 페달이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스파이크가 날카로우면요, 가능하면 정확한 페달 위치를 잡고 이렇게 발을 얹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늘상 신경을 써야겠죠.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는요, 그냥 대충 얹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얹을 때도 있고 여기 얹을 때도 이렇게 얹어질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게 제자리를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탁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어느 정도 맞지 않는 부분을 밟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는 부분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형식으로 이렇게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동작이 잘 이루어지는 페달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홈로 주행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그립력 강한 스파이크가 달린 경우는요, 이렇게 가지고 슬라이딩으로 안 돼요. 발을 뗐다가 다시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매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승하차가 그렇게 잦은데. 근데 스파이크가 그다지 날카롭지 않은 페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굳이 발을 안 떼고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슬라이딩 형태로 해가지고 다시 다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달이 더 좋고요. 그리고 끌바하거나 그럴 때 여기 정강이가 자꾸 간섭이 생기면은 여기 정강이가 그 상처가 아물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뽕이 날카로운 평페달을 다른 분들은요, 정강이가 상처 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스파이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전혀 날카롭지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발이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거 보여주셨죠? 요거 같은 경우는요, 맨발로 페달을 해도 발바닥이 아프지 않습니다. 왜? 이게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산악이나 그래블에 적절하게 된 페달 같은 경우는요, 볼트 형식으로 돼가지고 교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이 끝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신발을 페달을 하면은요, 여기 그냥 딱 박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발에 상처를 내면서 밑창이 그냥 박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신발을 신고 페달하는 것도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평페달 또 전용 신발을 또 구비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아끼려던 신발로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밑창이 다 헐어가지고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용에 맞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한 게 안착이 매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밟은 경우 있어요. 이렇게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힘을 딱 줬어. 그러면 이렇게 탁 하면서 이 정강이를 긁어버리면은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이 라운딩 처리돼 가지고 날카롭지 않게 된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상처가 거의 날 일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끌바할 때도 안전하고. 그러니까 일상용도로는요, 이런 페달도 좋아요. 이게 왜 생활자전거에 이런 페달들을 달았을까요? 만약에 이 날카로운 스파이크를 여기다 달아놨으면은요, 사람들 정강이가 멀쩡하지 않을 거예요. 자전거 타는 분들마다. 이 생활자전거는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내구성만 된다면은 이 페달도 나쁘지 않아요. 저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유사 MTB인데, 유사 MTB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스파이크가 그냥 플라스틱이 이 페달하고 일체형으로 제작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린이 자전거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뻥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스파이크라고 할 만한 게. 그래가지고 이제 미끄럼 방지 실리콘 성향의 이 그립 패드를 이렇게 붙여놓은 형태로 어린이들에게 또 정강이를 보호해주는 이런 페달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린이는 부주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페달을 장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유사 MTB니까 생활 자전거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카로운 스파이크보다는 부드러운 스파이크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남들이 추천한다고 그게 나한테도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용도에 맞는 페달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간혹 가다가 페달이 이렇게 덜 돈다, 이렇게 조금 먹먹하게 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구름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문제 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구름성하고 그다지 관계가 없어요. 구름성은 여기 허브가 잘 도는 거, 그 다음에 뭐 이 타이어가 뭐 노면 저항이 덜한 거,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지, 이 페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뭐 이게 걸려가지고 드드드득 하지 않는 이상은 구름에 저항이 걸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이것처럼 이렇게 이 저렴한 페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것도 잘 안 돌죠? 근데 이거에 잘 안 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툭툭툭툭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툭툭툭툭. 이거 같은 거는 그냥 돌거든요. 그냥 은근히 돌 뿐이지 걸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명 다한 거는 드드드드 걸리면서 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페달할 때 힘을 뺏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고, 잘 돌고 덜 돌고는 구름성하고는 거의 영향이 없다. 단지 이게 잘 돌게 만드는 페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드 자전거에 많이 쓰는 클릿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로드 페달에는 왜 그렇게 잘 도는 성질의 페달을 쓰는가 하면은요, 이 평페달 같은 경우는 앞 뒷면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밟아도 둘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드 클릿 같은 경우는 한쪽은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이죠, 단면. 그래가지고 무게도 비대칭인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쪽 면만 그 페달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발을 뗐을 때 같은 위치에 있어야, 클릿은 이렇게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다가 그 면만 끼울 수 있어. 그러니까 발을 뗐을 때 항상 페달이 그 위치로 가 있으면은 보지 않고도 손쉽게 익숙해지면은 페달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만 페달로 이용하는 페달들은 이게 핑핑 돌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MTB에 많이 쓰이는 클립 페달 같은 경우는요, 이 평페달처럼 양면을 다 사용할 수 있는 페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핑핑 돌 필요가 없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해도 다 끼워지기 때문에. 근데 MTB 클립도 한 면만 쓸 수 있는 클립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 무게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게 생겼으니까 무게가 비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잘 돌게 해놓으면 항상 일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장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만 사용할 수 있는 클립 같은 경우는 이게 핑핑 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요, 이 구름성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사용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클릿을 고르시면 됩니다.